집에서 목에 칼 꽂힌 상태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한국인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칼이 집에서 쓰는 과도였어요. 침대에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목에 칼이 찔린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코리안 데스크로 근무했었던 이지훈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찰 인생에서 맡으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수사를 길게 하진 않았어요. 직접적인 수사를. 그걸 했더라도 필리핀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경제팀에 가거나 뭐 형사팀에 가면 경제사범만 담당하고 뭐 형사사범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약 사건도 거기서 해보고 뭐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납치살인, 청부살인, 셋업 사건 뭐 그런 거를 보기도 했고 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마침 그때 많았어요. 전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3명 머리에 총 해서 이제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필리핀 킬러 고용한 청부살인 사건, 그 다음에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해서 필리핀 경찰 청사에서 목 졸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시체 소각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소각을 하고 그 죄를 변기에 내려서 이렇게 해버린 다양한 사건이 마침 또 드라마틱하게 있었고 뭐 목에 칼 꽂혀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필리핀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이제 체포했다 풀어주면서 지능적인 셋업 사건. 경찰 인생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를 다녀와서 필리핀 얘기를 한다기보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강하게 다가왔던 순간과 사건들이다. 그 강렬함을 넘어서는 게 아직까지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건들이 다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에 이제 칼이 꽂혔다라는 사건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때가 이제 제가 복귀하기 한 2달 전, 한창 뭐 다른 사건이 많았던 차에 집에서 목에 칼 꽂힌 상태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한국인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칼이 집에서 쓰는 과도였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자고 있었던 옆에 그 집주인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민은 아니었고 카지노 하러 자주 이제 필리핀에 왔던 사람이었고 장기간 거주를 하니까 현지 교민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현지 교민 집에서 그 방 하나에 살았던 사람인데 침대에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목에 칼이 찔린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건 또 이례적이다. 총도 아니고 칼. 한국에야 칼이 많이 사용되지만 그리고 뭐 온 동네에 그냥 그 집 안에 맨발 자국 같은 게 나 있고 바깥에서 혈흔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문 나오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 지문 조회해보면 나오는데 필리핀은 지문 등록 시스템도 원활치 않고 출생 등록도 안 된 사람도 많고 의미가 없고 나중에 용의자를 잡았을 때 대조해보면 끝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필리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의심점이 그럼 여자친구 쪽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친구 진술을 이렇게 들어보니 낙태 시술을 했다.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필리핀에서는 낙태 자체를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고 다 미혼모를 키우고 굉장히 문화 자체가 달라서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낙태 시술을 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면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당시에 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오빠들이 얘기 듣고 엄청 화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아마추어 같은 행동들이 많이 나왔어요. 집안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음료수도 마시고 칼 쓰고 피도 다 하고 지문 다 남기고 굉장히 초보적인 거였고 그들의 피로 의심되는 피가 담겨있는 수건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또 제가 한국에 보냈죠.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감식팀도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피만 가지고도 이 나라 국적이 어딘지 조금씩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범인이 한국인인지 필리핀인지 그게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국인이면은 저의 역할이 더 큰 거고 필리핀인이면은 필리핀인들끼리의 또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을 이제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한국에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굉장히 쉬운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경찰들한테 야 이거 쟤네 여자친구 오빠들 굉장히 아마추어다. 이거 지문 다 남겨 뭐 범죄 현장에서 대변 보고 가고 물도 안 내리고 가정부가 아침에 와서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옥을 또
겨냥한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회 정서상 낙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기도 하고, 물론 카톨릭 국가인데 청부살인하고 막 이러지만 낙태라는 개념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여자친구의 오빠들이 알고 아마추어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인 발견됐고 혈흔 확보됐지, 지문 확보됐지, 족적 확인됐지, 얘네 중심으로 조사해서 요거 매치되면 끝나.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으면 안 하죠. 잘 외국인들 사건은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되게 아쉬운 사건이긴 해요. 이거 뭐 증거 남았고 현장에서 나온 지문 얘네 매치해보고 좀 더 노력하면 되는데 안 돼서 좀 아쉬웠죠. 아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필리핀 경찰이 뭐 미성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을 하고 이런 사건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셋업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없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들어봤을 법한 게, 공항에서 가방에 경찰이 마약을 집어넣고 마약을 소지한 사람처럼 체포를 한 다음에 돈 받고 풀어주고 이런 거거든요. 총알을 넣는 경우도 있고 탄창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한국인이 관여가 된다면 동남아에 많이 오시게 되면 유흥 많이 즐기시거든요. 간혹 가다가 한국인 가이드하고 사전에 그걸 조율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도착하면 여성이 접대부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당시에 신고가 접수가 된 게 이미 다 종결돼서 다 풀려난 상황인데 셋업이 의심이 된다. 들어보니 당시에 이제 방에서 여성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현지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미성년자다, 나 아빠다, 옆에는 이제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미성년자 체포를 한 거죠. 미성년자 성매매로.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거의 무기징역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체포가 되니까 당황하죠.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전화를 하죠. 여차여차 해서 빨리 와라. 그럼 이제 가이드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사관에 신고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대사관 그 연락처를 줍니다. 연결을 시켜줘요. 대사관 직원이 왔대요. 한국 대사관. 네네네. 그래서 그 대사관 직원이 현지 경찰하고 뭐 얘기를 해서 한 5천만 원 해서 합의가 됐으니까 합의금 주면 이제 풀려 나간다. 돈을 주고 풀려 나간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의심이 되죠. 처음부터 계속 이제 모의가 됐을 가능성. 이 셋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당시에 그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었을 때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잊을만 하면은 계속 났었어요. 앙헬레스의 좀 고질적인,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앙헬레스에 있으면 대사관에서 보통 강력 사건이 나면 누가 구금돼 있거나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번 뭐 나가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어제 이런 사건 해서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 있냐? 그럼 없다는 거죠. 이 촉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다 이 한통속이다. 왜냐하면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기한테 연락 올 걸 알았을 거고, 아는 사람이 뭐 본인밖에 없으니 연결해 준 사람이, 가이드가 대사관 직원 됐고 뭐 둘이 한통속일 거고, 연결해 준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나눠 먹었을 거고, 이제 현지 경찰도 분명히 한통속에 가깝겠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있으면서 이거를 필리핀 경찰이 관여가 또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필리핀 경찰을 드러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단은 기획자들이니까, 범죄 기획자들이 없어져야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백날 필리핀 애들 잡아봤자 이 한국에서 뒤에서 조종한 애들이 없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수사팀을 하나 끼고 한국의 정보를 다 보냈죠. 카톡 주고받은 내역, 환전소 어디 통해서 돈을 보내라라는 게 있어서 환전소 가서 그 사람이 돈 받아간 그 사람 얼굴 다 확인하고 환전 내역하고 이런 증거들을 다 했죠. 결론적으로는 인질 강도로 이제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검거해서 한국으로 이제 추방시킨 그런 사례죠. 셋업 사건이 정말 무섭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정말로 억울하게 내 집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부모님의 지인이 필리핀 한 지역에서 사업하시다가 집에서 마약 발견돼서 재판도 못 받고 3년간 갇혀 계셨어요. 그게 본인은 셋업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셋업이라는 이 작업 자체가 정적 제거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필리핀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재판이 뭐 작게는 3년에서 7, 8년 걸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죄가 나도 사업상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한 예는 셋업이 이루어질 뻔 했는데 사전에 좀 예방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얘기가 들어온 게, 미성년자 애를 가정부로 들여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해서 돈을 뜯어내겠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걸 알고 다른 한국인이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확인해 보려고 한국에 가서 건물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진짜 돈이 있고 건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무산됐던 사례도 있고, 정말 무서운 게 셋업이 걸려서 이제 검거가 일단 되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게 무섭거든요. 또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인이 마약 소지나 이런 걸로 검거가 됐어요. 검거가 됐는데 다음날 돈 주고 이제 풀려났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는 나는 이거 끝까지 갈 거라고. 근데 유치장에 하루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꿉꿉하고 그 더운 날씨에 막 벌레들 기어다니고 그런 데서 몇 시간 있으면 나는 끝까지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셋업 사건이 제가 제일 두려운, 내가 만약에 이런 경찰들의 작업에 내가 걸렸으면 나는 어떡하지? 몇 년 걸릴 거 생각하고 무죄 주장하는 게 맞나? 진짜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낫나? 저도 고민돼요 사실. 필리핀에서 뭐 청부살인 이런 것도 무섭지만 전 셋업 사건이 가장 무서운, 이 사람의 시간을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셋업 사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발생하진 않아요. 필리핀에서 좀 고질적으로 많이 나는 사건이고, 필리핀 경찰의 이제 수사 기법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긴급 체포라는 게 없어요. 살인을 저질러도 체포를 못 해요. 체포 영장을 받아서 하는 체포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긴급한 경우에 체포한 후에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영장 받고 해야 돼요. 영장 받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이 사이에 범죄자가 있어도 잡지를 못해요. 물론 방식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잡아야 되니까 다른 걸로 마약 넣어서 잡은 다음에 본건 수사를 했다,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해보고자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모르죠. 그게 이제 질 안 좋은 한국인들이 결탁돼서 변질되고, 한국인들 돈을 잘 주니까 ATM 기기다, 맛있는 코리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사건 하나만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 2부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영어 캠프에서 익사했던 사건도 뭐 이제 살짝 언급해주셨어요. 그건 어떤 사건일까요? 결과적으로만 부검실에서 본 이야기거든요. 이 필리핀에 이제 부검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부 다 갔어요, 제가 사건이 나면. 근데 그냥 병사나 사고사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되거든요. 범죄 사건만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뭐 이런 거는 좀 이슈가 되잖아요 사실. 아이가 익사를 어디서, 워터파크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의심이 가서 저도 부검 현장을 간 거죠. 부검실에 가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들어갔는데, 어린아이라서 7살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 광경을 부모가 보면 밑에 막 쓰레기 막 돌아다니고 그 은색 철판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누워 있고, 막 이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보다 이런 데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슬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배가 이렇게 푹 저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푹 나 있는, 배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직도 입에서 이제 물이 뻐끔뻐끔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부검을 하고 혹시나 이제 워터파크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나 그런 거를 조사를 했죠. 워터파크 쪽에 뭐 CCTV도 사실 제한적이기도 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것들 다방면으로 봤을 때 전혀 살해에 대한 그런 게 사실 없었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몇 주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영어 캠프를 일정을 다 끝나고 쫑파티 개념으로 애들 워터파크를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기 며칠 앞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경찰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중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의 경찰관이라고 쓰긴 썼어요. 그때는 뭘 알겠어요. 그냥 TV에서 경찰들 막 돌아다니고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쁜 사람도 잡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딱 꽂혔던 얘기가, 야 집안에 경찰 하나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친척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말이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뭔가 정의 뭐 이런 거를 갖다 붙여서 꿈을 꿨지만, 지금 생각하면 막연한 어린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거든요. 직장을 구할 때까지, 대학교를 선택하기까지도 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꿈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허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됐다, 약간 상실한 느낌, 꿈을 먹어버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죠. 막상 돼보시니까 중학교 때 꿈꿨던
하는 모습과 어느 정도 싱크가 맞았나요? 힘들어요. 경찰은 진짜 힘들고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힘들고 경찰이 뭐 나가면은 뭐 경찰관이라 그러면 뭐 땅바닥에 껌 뱉는 거부터 해서 야 경찰이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냥 하는 얘기이긴 한데 내 업무 끝난 시간에도 나는 경찰이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업무의 그 끝과 시작이 약간 없는 느낌도 있고 그런 민간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좀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비춰졌을 때 힘도 떨어지죠. 사실 동력이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탈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경찰대 출신들 똑똑한 친구들이죠. 뭐 로스쿨이나 이런 쪽으로 애초에 이제 초반에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 경찰관들에 대한 인식이 한 6, 7년 정도 이제 전 세계 국가들과 국제공조 업무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만큼 하는 데가 단언코 없어요. 단언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국민들은 이제 잘 모르시죠. 그렇게 채찍이 있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 거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쉽지 않다. 예. 끝으로 좀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런 경찰관으로서의 인생 중에 가장 보람찼던 순간을 꼽아보자면 언제로 뽑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청부살인 사건이 이미 현지에서는 종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본업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그거를 계속 진행시켜서 교사범들이 징역형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법원에 나가서 진술도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사실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미 한국 경찰청에서도 종결된 사건,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종결된 사건, 가족들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누구도 하라고 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거를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입을 닫고 그냥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 아는 사건을 세상에 꺼냈던 용기 지금 같았어도 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때가 안 탔을 때이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스스로 꺼내서 물론 이제 그게 해결이 잘 안 됐으면은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잘 해결도 됐고 그 부분이 저는 현재까지의 경찰 인생 중에서는 스스로 되게 보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